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연세대 연구팀 세계 최초 척추 이분증 원인 유전적 규명,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 김상우 교수 예방법 개발 자폐증 연구에도 활용 가능. 둘, 장애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추진 관련 세계 세트법 개정안 최보윤 의원 대표 발의. 셋, 129 보건복지부 상담 앱 개편, 수어, 채팅, 챗봇 상담 서비스. 넷, 장애인 기업 10곳 중 9곳 소상공인, 절반 가까이 부채, 17만 4천여 기업, 69조 7천억 매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2023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다섯, 인천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조례 제정 추진, 임지훈 시의원 대표 발의. 여섯, 한국장애인 부모회 제33회 전국 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출품작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 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척추 이분증의 원인을 유전적으로 규명했다고 3월 27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3월 27일 게재됐습니다. 척추 이분증은 임신 중 태아의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생기는 선천적인 질환으로서 선천성 신경관 결손장애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태어날 때부터 척수 수막류가 나타나고 보행장애, 감각 이상 등 심각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질환은 신생아 3,000명 중 1명에 달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만큼 그동안 연구진들은 척추 이분증을 가진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유전질환과는 달리 핵심 유전자를 찾는 일이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몇몇 유전자가 밝혀지기도 했지만 인간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환경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질환의 특성상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임산부의 엽삼 섭취 이외에는 특별한 예방법이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김상우 교수팀은 먼저 부모로부터 유전되지 않고 자식에게서만 새롭게 나타나는 드노보 돌연변이에 초점을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과 협업해 전 세계 851명의 척추 이분증 환자와 가족 2,451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척추 이분증의 원인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들이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하는지에 주목하고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연구팀은 척추 이분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 특성을 인간에게서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주로 세포의 구조 유지, 신경세포 신호 전달, 염색질 변형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유전자로, 연구팀은 동물 모형 실험을 통해 검출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신경관 결손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구팀이 2019년부터 중견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돌연변이 검출에 대한 축적된 연구 역량을 척추 이분증 원인 규명이라는 확장된 연구 주제에 적용하면서 비롯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김상우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진단기술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신경관 결손 질환에 대한 예방법 개발뿐 아니라 자폐증과 같이 유전적 돌연변이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질환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 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해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 충전시설, 주차구역, 세금 등 장애인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충전시설,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9 보건복지부 상담 앱이 11년 만에 전면 개편됐습니다. 3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개편 129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수어 영상 상담, 24시간 챗봇 상담, 웹 채팅 상담, 카카오톡 상담을 제공합니다. 개편된 앱을 통해 언어 청각장애인은 스마트 기기 제약 없이 수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어 상담사가 상담 중인 경우에는 상담 예약 기능을 통해 대기하지 않고 수어 영상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톡 미사용자나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은 새롭게 도입된 웹 채팅 상담으로 로그인 없이 빠르게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상담은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도화돼 보다 빠른 상담사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정책 문의는 365일 24시간 챗봇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이번 개편된 129 앱을 통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129 보건복지부 앱을 사용 중인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기업의 92%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1일 2023년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준 국내 장애인 기업 수가 총 17만 4,34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2.1%에 해당하는 16만 569개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나 장애인 기업의 절대 다수가 영세한 규모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장애인 기업 수 17만 4,344개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총 매출액은 69조 7천억 원으로 전년도 75조 2천억 원보다 5조 5천억 원, 7.3% 감소했습니다. 규모별 기업 수 역시 소상공인은 16만 569개사로 전년도 14만 8,723개사보다 7.96%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1만 3,775개사로 전년도 1만 5,937개사에 비해 13.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부채 현황 항목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기업 중 46.7%인 8만 1,475개 기업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총 부채액은 약 31조 9천억 원에 달하며 기업당 평균 부채는 1억 8,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1억 1천만 원, 중소기업은 1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지원이 63.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이어 세제 지원 54.8%,
판로 지원 3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 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해 장애인 기업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기부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국 5,000개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업 일반 현황, 재무정보,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은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조례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인천시 교육감은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서 교육감은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발굴, 개발, 보급,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교류 및 컨설팅 지원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장애 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교육 및 연수에서 교육감은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경비 지원에선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선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임지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전국의 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3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출품작을 모집합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 학생들의 미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1993년부터 매년 전국 장애학생 미술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등록 장애인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부문은 동양화, 서양화 등 자유주제로 작품 규격은 4절지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은 공예품 및 조소작품 사진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가 제한은 1인 1작품이며 학교당 최대 10작품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5월 6일 화요일까지 제출 서류와 함께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로 택배 발송 또는 방문 접수하며 조소작품은 이메일 영어 소문자 kpatkp 숫자 2000 gmail.com으로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은 금, 은, 동 특선을 중고등부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합니다. 고등부와 중등부 각 1명의 금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미술협회장상이 수여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부모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